안녕하세요. 뻘지공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인텔이 상위급 게이밍 아크 그래픽 카드를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은 아주 오랫동안 그래픽 카드 사업을 원해왔고 수건 사업 중 하나예요. 이번 아크 시리즈도 개발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 그 결실을 본 거죠. 아니 CEO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확실히 점유율에도 욕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출시한 그래픽 카드는 두 종인데요. 인텔 아크 A770 그리고 인텔 아크 A750입니다. 라인업을 한번 보면 3, 5, 7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나중에 9 시리즈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7이 최고 성능의 게이밍 라인업이고요. 옆에는 A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인텔 그래픽 카드는 A770, B770, C770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이 세대명, 그 다음이 라인업, 그 다음은 세부 라인업이 되는 거죠. 현재는 A770이 맨 위, A750은 그 다음으로 높은 그래픽 카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A380도 있죠. 얘는 A 시리즈의 낮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A가 무슨 뜻이냐?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A는 알케미스트, 연금술사고요. B는 배틀메이지, D는 드루이드. 야, 나름 게임의 진심이죠. 우선 기본 정보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스펙부터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 좌측부터 A750, A770, RTX 3060입니다. 일단 브램이 8기가 대 12기가로 RTX 3060이 좀 더 높긴 하지만 FHD에서 그래픽 옵션을 높게 못 올리는 특성상 실제로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고, 가격은 RTX 3060 대비 A750이 $40 더 저렴하고 A770과는 같습니다. 참고로 이 A770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이제 인텔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A770 브램은 8기가잖아요. 얘는 16기가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A770 8기가 제품이랑 약간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아무래도 보급형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할 법한 i5 12세대를 사용했어요. 우선 파스 타스인데요. 여기선 A750도 RTX 3060을 이깁니다. A750과 A770은 약 10% 정도의 차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실제 게임 성능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좌측부터 A750, A770 그리고 RTX 3060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RTX 3060이 A750은 이기지만 A770보다는 꽤 느려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로 와보면 여기서는 아니 인텔이 이렇게까지 잘 나온다고? A750조차도 RTX 3060보다 더 잘 나와요. A770은 당연히 그보다 더 잘 나오고요. 레데리에서도 A750이 RTX 3060보다 더 잘 나오고요. 야, 이게 맞아? 생각보다 프레임이 꽤 잘 나옵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게임이 해당하진 않고요. A770이 RTX 3060 대비 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호재던에서도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건 인텔 쪽이 그래픽 로드율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게임 최적화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게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배그에서는 어떨까요? 보시면 A770이 RTX 3060과 비슷하고 A750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인데 프레임 타임 그래프를 보면 RTX 3060과 비교해서 아크 쪽이 많이 요동을 치죠. 소위 말하는 스터터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770과 비교해보면 평균 프레임은 조금 더 높지만 하위 1% 프레임은 더 낮죠. 이것도 구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건물 같은 게 없으면 또 프레임 타임이 안정적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은 모습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다이렉트X 11, 다이렉트X 12 이런 거 보셨죠? 이게 게임이 윈도우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기본적인 명령어 같은 거라 보면 되는데 인텔 그래픽 카드는 오피셜로 다이렉트X 11보다는 다이렉트X 12 불칸에 더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몇 게임들은 다이렉트X 11, 다이렉트X 12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경해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건 레인보우 6 시즈인데 프레임 차이가 많게는 2배까지 나거든요. 선택이 가능하다면 불칸을 고르는 게 맞아요. 더 디비전 2에서는 다이렉트X 11, 12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일단 로드율에서부터 차이가 나오고요. 프레임도 2배 차이가 납니다. 최신 API에 최적화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다이렉트X 11 게임을 모은 거거든요. 배그, 오버워치 2, 토탈 워에서는 RTX 3060이 확실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다이렉트X 12를 사용하는 게임으로 와보면 아크가 상위를 차지하는 게임이 꽤 많아요.
특히 A750이 RTX 3060보다 잘 나오는 게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게임들은 스터터링 때문에 RTX 3060 대비 평균 프레임은 높아도 하위 1% 프레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게임도 있어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API 차이를 비교로 한 건데요. 다이렉트X 11보다는 12나 불칸일 때 더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죠. 뭐 앞으로 나올 게임들은 다이렉트X 12가 더 많으니까 최신 게임들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는 좋은 편인데 아쉬운 점을 꼽자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A380을 구매해서 테스트했을 때는 스터터링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때보다는 크게 개선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프레임 타임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역시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픽카드 로드율입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오버워치 같은 거 보면 풀 HD 환경에서 이제 부하가 높은 편이라 그래픽카드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도 다 못 쓰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드라이버 개선을 통해서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작업 영역은 어떨까요? 인텔이 작업과 관련해서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특히 딥 링크라고 내장 그래픽과 연계한 작업 효율 개선이 크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라이젠 CPU로 써도 뭐 게임 성능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 작업 영역을 보신다면 인텔 CPU와 맞추는 것을 추천드려요. 몇몇 영상 프로그램들을 보면 인텔 내장 그래픽과 함께 사용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먼저 다빈치인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인코딩이니까 빠를수록 좋겠죠. RTX 3060이 6분 25초, A770과 A750이 7분 초반대를 보여줬고요. 여기서 아크가 소폭 느려요. 반면 어도비 프리미어로 넘어오면 얘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거든요. 아크가 11분 37초, RTX 3060이 12분 2초로 아크가 소폭 더 빨랐습니다. 다음은 핸드브레이크의 H265 인코딩인데 여기선 퀵싱크 대 NVENC 대결이거든요. 여기서도 소폭 아크가 더 빨랐어요. 다음은 토파즈 비디오 인핸스인데요. 옛날 비디오를 이제 AI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거라 보면 돼요. ETA가 남은 시간, 그 옆이 이제 한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몇 초가 들어가냐인데 RTX 3060은 0.09초에 한 프레임, A770은 0.07초에 한 프레임을 처리해요. 프레임당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결국 A770이 가장 빨랐어요. 그래프로 보면 작업 영역에선 RTX 3060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크를 지원하는 작업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뭐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유명 프로그램들은 인텔 측에서 직접 접촉을 하는 거 보면 이쪽으로도 관심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작업 영역에서 AV1 인코더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AV1 코덱은 흔히 유튜브 8K 60p 영상을 보면 되는데 이 영상을 틀었을 때 CPU가 처리해서 부하를 잡아먹냐 아님 GPU가 처리해서 이제 CPU 부하를 줄이냐를 보면 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RTX 3060인데 아크 시리즈도 똑같이 8K 60p까지 AV1 코덱 디코딩이 돼요. 그런데 RTX 3060과의 차이점은 뭐냐? 인코딩도 된다는 거죠. RTX 3060은 AV1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OBS나 핸드브레이크 같은 영상 관련 프로그램들은 이미 업데이트가 됐는데 보시면 AV1 인코딩 관련 옵션이 있죠. 이 AV1 코덱은 이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디코딩 할 때 부하는 높지만 동일 용량과 동일 비트레이트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코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야 실제 서비스에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한 발 빠르게 나아간다는 데서 전혀 나쁠 건 없죠. 자, 그런데 아크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설정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바이오스에 들어오셔서 고급 메뉴를 보시다 보면 이 어도브 4기가 디코딩 그리고 리사이저블 바를 꼭 켜 주셔야 되고요. 이거 안 키면 성능 차이가 좀 납니다. 에이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에 보면 인텔 아크 그래픽스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얘까지 켜 주셔야 돼요. 그럼 제어판의 모습은 어떠냐? Alt O를 누르면 이 창이 뜨는데 메인 디자인? 괜찮고요. 디자인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3D 마크에서 성능을 올려준다던 옵션 기본으로 꺼져 있더라고요. 게임 호환성 모드가 따로 있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뭐 문제가 된다면 설정을 바꾸시면 되고요. 뭐 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들 자동으로 인식해서 추가도 해주고요. 성능 탭에서는 오버레이를 켰을 때 어떤 항목이 나오게 할지 설정이 가능한데 이거 인게임에서 Alt I를 누르면 이렇게 각종 정보들이 나와요. 아니 좋다는 건 다 넣어놨어. 세심합니다. 성능 조정에 들어가시면 그래픽카드 오버클럭도 자체적으로 다 제공을 해요.
GPU 클럭부터 전압, 전력 제한, 온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녹화 기능이 있고요. 뭐 방송 캡처,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자동으로 녹화해주는, 이거 엔비디아에도 있거든요. 뭐 화질이나 프레임, 코덱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AV1이 있죠. 비트레이트, 오디오 볼륨, 심지어 마우스 커서까지 보이게 할지 말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어판이 깔끔하고 세심하더라고요. 한글 번역도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냐? 생각보다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자사의 최고급 그래픽카드가 타사의 중고평 그래픽카드급인 건 뭐 자존심이 좀 상할 수는 있지만, 결국 판매량이 제일 높은 건 미드레인지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겠죠. 더군다나 제어판 보셨다시피 처음 출시를 하는 건데도 트렌드를 다 반영을 하면서 초보 티를 안 내요. 현재 그래픽카드 트렌드를 두 개 뽑자면 레이트레이싱과 업스케일링인데요. 현재까지 출시된 모든 아크 그래픽카드는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게임들이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3D 마크 레이트레이싱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A770, A750, RTX 3060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RT 성능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업스케일링은 어떤 거냐? 엔비디아의 DLSS, 라데온이 FSR 같은 건데, 인텔은 XeSS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발표했어요. 엔비디아의 DLSS는 AI가 관여하고 라데온은 순수 연산으로 처리한다 보면 되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DLSS와 좀 더 가깝습니다. 기술 자체는 셋 다 달라요. 외신 평가를 보면 DLSS와는 비슷하거나 좀 못하고 라데온이 FSR보다는 퀄리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제가 나중에 테스트 직접 해서 보여드릴게요. MSRP 기준으로 꽤 합리적인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지가 늘어났으니까 좋은 거고요. 게임이나 작업 성능만으로 따지면 경쟁할 만한데 싶더라고요. 또 지금 RTX 3060이 MSRP 이상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매력도는 더 올라가겠죠. 판매는 인텔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조금 팔긴 할 거예요. 이미 국내에도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환율 때문에 좀 그렇지만. 참고로 미국에선 아예 이런 트럭을 가져다가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안에는 아크 그래픽으로 된 컴퓨터를 깔아두고, 스케일이 참 대단하죠.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옵시다.